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경고에 중국이 놀랬다, 이런 내용과 세계를 위협하는 8가지 큰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이번 주부터 예정된 고위급 회담의 철회를 고려함에 따라 합의를 의심케 했다고 6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일 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 수입액 2천억 달러를 현재 10%인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3,250억 달러의 중국 상품의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술에는 굽힐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위협 아래서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한 소식통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은 머리에 총을 겨눈 상대와는 협상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류허 중국의 부총리는 100여 명의 무역 협상단을 이끌고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막바지 고위급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무신 재무장관을 주축으로 한 협상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트럼프 정부는 오늘 10일까지 열리는 워싱턴 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협상 타결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는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했던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3,250억 달러의 추가 제품에는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25%의 비율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들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늦어졌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최근 중국 측은 기존에 합의했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기존에 합의했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한 이유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제2회 1대1로 개막 연설에서 미국에 항복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더 강해진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돌아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열릴지도 의문입니다.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협상단의 규모는 중국의 협상단이 되겠죠. 중국의 협상단의 규모는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협상이 성사된다면 무역협상 타결안이 나올 것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세계를 위협하는 8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극단주의 무장단체 하면 IS가 생각나죠?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보다 기후변화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프리서치가 지난해 세계 26개국을 상대로 최대 위험 요소를 조사한 결과 한국 등 13개 국가가 기후변화를 1위로 뽑았습니다. 전년까지 1위였던 IS를 제친 것입니다. 지구촌 최대 위험으로 기후변화를 꼽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세계인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를 뽑았습니다. 사막이 확장하거나 여름이 길어지는 반면 겨울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멸종한 종이
최초로 보고됐고 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지구촌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향후 30년 안에 5억 명이 모기를 매개체로 한 질병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온난화 기후가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모기 서식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나 북유럽에서 모기가 출현해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등에 감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질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지역일수록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은 유럽의 치명적인 무더위와 열대지방의 댕기열 확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일부 지역 사람의 건강은 이미 비상 상황이라면서 2030년부터는 매년 25만 명의 추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폴 오거만 조교수 등은 기후변화가 여름철 대기의 에너지 구조를 바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지구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더 강한 집중호우와 더 정체된 대기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연구 논문을 미국 과학원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찰스 거틀러는 온대 저기압은 공기와 공기 오염물질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름철 온대 저기압의 약화로 도시의 오염된 공기가 날아가지 않고 과거보다 더 오래 머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1948년 이후 70년간 캐나다 지표면 기온이 세계 평균 0.8도 후 2배가 넘는 1.7도가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극지방은 이 기간 기온이 2.3도나 상승했고 겨울인 12월에서 2월 평균 기온이 3.3도나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같은 겨울 온난화는 새로운 해충과 질병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망했습니다. 사막성 건조 기후로 변하고 있는 스페인의 기상당국은 4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이 10년 간격으로 평균 9일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980년 초에 비해 여름이 5주나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 전염병 학자 앤드루 헤인스 박사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인간 건강에 치명적이며 2050년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만으로 연간 52만 9천 명가량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방위정책 보고서에서 최근의 안보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뽑았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고하던 뉴질랜드는 이번 보고서에서 폭풍우와 사이클론, 가뭄 등 극한의 날씨 패턴이 수자원과 식량,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종종 폭력이 빚어진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위협하는 8가지 큰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 8가지 항목이 나오지요. 지난 2017년도만 해도요, 기후변화보다 IS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2017년도에 무려 66%가 되겠고요. 2018년도에는 62%였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에는 상당히 IS가 높았는데 올해 2018년도를 보게 되면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보다 기후변화가 무려 67% 해당됐고요. 그리고 IS가 62%,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이버 공격이 있죠. 61%. 그리고 북핵 문제입니다. 예, 참 북핵 문제 빨리 해결이 되어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참 걱정입니다. 북핵 문제가 2013년도에 47%였는데 이제 2018년도 북핵 문제가 5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위협 요소 4위에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50%가 되겠고요. 미국의 힘과 영향력 45%,
러시아의 힘과 영향력 36%,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35%.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은 참 군사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높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참 러시아에서도 각종 미사일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힘과 영향력, 이게 7위가 되겠고, 8위 중국의 힘과 영향력은 8위로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큰 요인 중에 바로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 클라이밋 익스체인지가 되겠죠. 자, 미국도 말이죠. 기후변화에 따른 안보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늘 발표했고요. 지난달 사이클론이 몰고 온 폭우로 미국에서 말이죠. 미주리 강에서 홍수가 발생했죠. 미 전략사령부 중 하나가 자리 잡은 네브래스카주 오퍼트 공군기지에 건물 80여 개 동이 침수되면서 마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월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할 12명의 기후안보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어린이들이 미래의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교육 기회를 희생해야 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적인 언론들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보다 축구 경기나 영화 축제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라든가 영화배우, 팝스타들도 좋은 호텔과 식당, 해변가의 휴양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행권을 해칠 수 있는 환경, 기후 정의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